네, 주말과 휴일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치인 1,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일은 3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수치는 545명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물론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되는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왔습니다. 글쎄요, 점차 백신 접종자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5명이 지금 발생을 다시 했고 나흘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일주일간 전체 평균을 치면 한 472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중심으로 된 지역사회 감염이 감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예. 그러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이를 통제해야 되는데 2.5단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예.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행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 집단 면역이라든 이런 형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부족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그냥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관망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가 이를 충분히 통제와 관리가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총 1,321만 9,207명입니다. 국민의 25.7%가 접종을 받은 건데요. 4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하루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20만 7,339명. 지금까지 접종 모두 마친 분들이 총 347만 2,376명이네요. 이게 이제 전 국민 대비 6.8%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109일 만에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이미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달성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달 안으로 1,4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습니까? 예,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1,300만 명을 넘어서 1,400만 명까지 접종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것에 이제 우선적으로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하고 의료기관이 예. 당초 우려했던 혼란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접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멉니다.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부분은 전 국민의 70% 정도가 맞아야 좀 아까 이 뉴스에서도 나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예. 여러 가지 규제, 마스크 벗기가 활성화되려면 거기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단 면역 달성이 11월 목표로 하기 위해서 9월 정도까지 전체 접종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의 접종 순서와 스피드를 보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료계와 또 국민과 또 질병관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노력들을 지혜를 모아보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접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접종 계획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까요? 네, 일단은 윤곽은 대체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3분기는 이제 60세 미만의 18세 내지 59세 일반인에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의 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50대부터 시작을 한다. 이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유념할 부분은 7월, 8월 방학 시즌이 있는데 네. 2학기의 전면 등교를 위해서 미리 이제 교사라든지 또 고3 수험생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 병원에서는 30세 미만 시민들을 상대로 모더나 접종이 또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1차 접종 달성하고 나서 뭐 물론 그 당국에서도 발표도 있었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가까이가 이미 백신 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고령층 확진자도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 더불어서 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자에 대한 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접종자 비율이 넓은 폭으로 이제 젊은 층까지 확대가 되면 어떤 이 코로나 확산세도 조만간 꺾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염 차단, 감염 예방, 전파 예방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결과에서 보시듯이 고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85% 이렇게 접종이 완료되면서 고령자의 감염자 숫자가 줄고 거기서 더 중요한 효과는 이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줄이기 때문에 사망률도 고령자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률이 준다면 전반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것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접종되는 백신 종류도 참 다양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올 백신이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인데 절반이 3분기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백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노바백스는 이제 기존 백신하고 조금 이제 방식이 다릅니다. 항원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시키는 이 단백질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접종하는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3상 임상 시험 미국이 주도해서 멕시코에서 이루어졌는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에서 90.4%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거기서 더 좀 긍정적인 효과는 이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이 3상 임상 시험을 할 때 변이 바이러스 환자분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일부러 또 포함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8종의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93.2% 정도 예방 효과가 있어서 예.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런 예방 효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거들이 확보된 것이라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또 여러 새로운 접종 전략의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바백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전국 지자체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뭐 지자체마다 좀 더 다 달라가지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에서 뭐 민간 영역의 인센티브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당장의 경로당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출입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 예.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격적인 경우는 이제 채용 가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채용에 따라서 좀 불공평하다라든지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예. 기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기간제 일자리들은 대체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좀 쉽게 얘기해서 채용 여부에 운이 많이 따르는 그런 일자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백신을 맞으신 분은 조금 더 우대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어서 3분기 접종 속도를 내는데도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맞고 안 준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이냐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를 보면 인센티브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맞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지자체에서 또 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도 조금씩 골목 상권에서도 따라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우대합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캠페인이 또 덩달아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접종하시는 분들이 내가 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접종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고 나도 빨리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상황은 이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만 인센티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뒤따르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백신 접종을 마쳤다. 그래서 나는 실내 시설 입장할 때 마스크를 그냥 벗어도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보고요. 그리고 대형 온라인 마켓에서 지금 가짜 백신
접종 인증 배지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인증 배지는 저는 가짜 진짜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어차피 그 배지를 가지고 인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나 공공 영역에서도 통일된 배지, 그러니까 가짜 배지가 있는데 속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그런 배지를 제작을 할 계획이 있지만 어쨌든 확인을 할 때에는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인증 증서를 갖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배지는 이제 이렇게 맞았습니다. 또 맞은 것을 서로 간에 좀 얘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결코 예.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가짜 배지, 진짜 배지라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종이 증서, 네. 온라인 증서 이것으로 확인을 한다. 이걸 좀 분명히 알아두시면 크게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짚어보면 지금 다음 달 5일에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도입이 이르다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 좀 시범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행 기간을 적용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개편안은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 정도로 조금 더 좁히고 그리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2단계 같은 경우는 바뀌게 되면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유흥시설을 자정까지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크게 줄고 있지도 않고 예. 또 이제 백신 접종도 조금 더 진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편안을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중간 단계로 한 3주 정도로 이행 기간을 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행 기간을 뒀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뭐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거나 또 유흥시설을 자정이 아니라 10시까지 허용한다거나 이 정도의 조금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적인 수준에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그 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좀 지켜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편안 시행 앞두고 나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0.15명, 그리고 도입 후에는 0.2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시범 적용을 했더니 실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 예. 즉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 완화한다고 하여서 이번이 감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입증한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가 하나의 단초가 되겠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실 때 국민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려야 될 상황은 거리두기는 유동적이고 예.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완화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강화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조금 차등을 두고 예, 이런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곳과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차별해서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질병당국의 그런 방침과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대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편의를 조금 더 도움 드리기 위해서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점은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 개편안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범 적용한 그 일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 시범 적용을 하고 나서 일단 확진자 관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소비에서도 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뭐 개편안 자체가 좀 개편 그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완화가 되면은 소비 심리나 이런 것 쪽에는 아무래도 자극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또 위해서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내수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도입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또 짚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공식 발표되는 건 오는 20일이라고 하고 그 전에 시범적으로 지켜보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 기간 적용 방안을 현재 또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 밖의 사정을 좀 저희가 좀 짚어보면 백신 여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유럽 연합에서
유럽은 다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끼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신 여권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시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변화들이 또 생겨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시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김수민 평론가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백신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 사람은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이 나왔는데 회복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입출국 시에 따르는 격리라든지 또 의무 검사 이런 것들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유도 완벽하게 뭐 같은 체제는 아니고 각 국가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각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격리나 의무 검사 면제 자체만으로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동들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각 국가들이 경계를 취하고 예. 또 안 그래도 유럽연합이 좀 위기다. 이런 통합적으로 위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서 그래서 결국에 각 국가의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백신 여권이라든지 자유로운 이동을 계기로 해서 다시 좀 유럽연합이 사회적 통합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재혁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